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시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비판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시민과 저는 대학이 1년 차이입니다. 제가 서울대학 2학년 때 1학년 때 11.6과 12.12 사태가 일어났고 그렇게 해서 80년 봄 제가 대학 2학년일 때에 소위 그 민주화의 봄, 서울의 봄이 이렇게 와서 그야말로 새로운 그 학생회가 구성이 되고 말이죠. 물론 그해 5월에 다시 전두환 이 군사정부가 다시 또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만 적어도 1980년 5월 전까지 그 3, 4월에 새롭게 서울대학에도 물론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 새로 학생회가 직선으로 학생들의 직선으로 총학생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때 저는 법대 서울대 법대 2학년 생으로서 저희들 2학년 우리 동기생들의 제가 학년 대표로 선출이 되었고요. 법대는 그때 과가 단일과 법학과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소위 뭐 과대표가 따로 없고 학년 대표가 있습니다. 그 2학년 학년 대표로서 대의원에 나갔더니 대의원 의장으로 유시민 씨가 그 당시 경제학과 3학년으로서 대의원 의장으로 선출이 되고 4학년 사범대 4학년이었던 심재철 씨가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죠. 심재철 씨가 총학생 회장이 되었던 그 시절로 지금 돌아가 보면 그때 처음 유시민 씨를 봤습니다. 그때 이 유시민 씨가 하는 여러 가지 이 일들을 지켜보면서 참 같은 경상도 저도 경상도이고 그 사람도 경상도 대구 출신이죠. 경상도 출신들이 되게 좀 촌에서 올라와서 좀 말도 어눌하고 좀 그렇죠. 지금도 뭐 저는 좀 어눌하지만 유시민 씨는 그때서부터 참 말이 청산유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약 한 40년을 쭉 지켜보면서 어쨌든 느낌을 제가 좀 요약해서 말을 하면 참 경상도 출신처럼 어눌하지는 않은 가운데 말은 번지르 하면서 정말 기회주의적인 그런 어용 지식인이다 하는 그 느낌을 한 번도 다르게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저는 추격이 됩니다. 지금 그런 유시민 씨가 지금 2달 이상 계속되고 있는 조국 사태에서 약 한 달이 넘도록 조국 지키기에 정말 최선봉에 서서 호위무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시민이 노무현 재단 아마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무슨 민주당 당직자도 아니요 기타 다른 뭐 이렇다 할 직책은 없습니다. 물론 뭐 알릴레오라는 유튜브를 또 운영하니까 자기가 필요하면 또 언론인이라고 주장도 합니다. 어쨌든 조국 사태에서 이 유시민이가 그 특유의 언변으로 궤변을 넘어서 사실 왜곡과 또 무고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이상으로 지금 조국 사태에서 전면에 나서서 주연급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국 일가족에 대해서 청문회 전 단계에서부터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것도 물론 이례적이었죠. 그만큼 조국 일가족의 비리가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런 조국에 대한 검찰 수사를 뭐 검찰 쿠데타다 또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난이다 이렇게도 했고요. 자기가 무슨 유튜브 운영자라는 그런 논리로 취재의 구실로 그 조국의 정경심의 그 학교 상장 위조 건에 대해서 말이죠. 동양대 총장에게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어떤 시나리오를 이렇게 내놓고 이거를 뭐 상장 위조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해 주면 안 되겠냐고 사실상 겁박성 발언도 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증거 위조 또는 증거 인멸의 교사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게 했고, 그 밖에도 그 정경심이 PC 하드디스크를 연구실에서 증거 인멸 차원에서 인멸의 아마 동기로 반출하는 걸 놓고도 이건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라고 하는 등 정말 말도 그 점은 그렇게 잘 만드는지 정말 그런 것은 참 우리가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또 그 자산관리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라 그러죠. 자산관리사가 이 정경심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김경록 PB를 또 알릴레오에서 인터뷰 방송을 내보내면서 실제는 한 90분 가까이 인터뷰를 했으나 한 20분 정도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정경심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은 다 빼거나 해서 악마의 편집을 했죠. 또 KBS 기자들이 지금 이 김경록 이 PB 한국투자증권 차장을 인터뷰한 내용과 관련해서 마치 검찰에다가 인터뷰 내용을 흘려준 것처럼 그렇게 또 악의적인 모함을 했고, 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KBS 사장이라고 하는 또 지금 이 정말 KBS를 완전히 의용 방송으로 만든 주범 양성동 KBS 사장은 KBS 법조팀과 그 직속 상급자인 사회부장을 완전히 이 수사에서 취재해서 배제를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이 사회부장과 KBS 사회부장과 법조팀장도 좀 들리는 얘기에 하면 좀 강성 좌파였다고 합니다. 이런 좌파들의 어떤 시각에도 말도 안 되는 KBS 사장이 그 유시민의 말 한마디에 자기 직원들을 다 불신하고 바꿔치기 하는 정말로 참 한심하다 못해서 참 서글픈 그런 조치를 또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검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악담을 쏟았죠. 뭐 가족을 인질로 잡은 저지를 스릴러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엊그제 무슨 제주에서 뭐 노무현 시민학교 특강에서는 말이죠. 검찰이 지금 특수부 검사 3개 팀, 수사관 100명을 투입해서 100군데가 넘는 곳을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한 달이 넘도록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를 못 내놓는 것, 또 이런 걸로 봐서는 조국 부부에 대한 입증이 증거가 없다는 확신이 든다. 지금 수사를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또 주장을 했습니다. KBS처럼 자기가 한마디 하면 검찰도 알아서 뭔가 수사팀을 손 떼라고 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참 그야말로 노림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좌파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유시민이라는 사람도 이 검찰에서 최근에 조국 동생 조건이 그야말로 당연히 구속되어야 될 사람을 명재권 얼빠진 판사가 영장 기각을 한 그 시점에 드러난 일이지만 검찰이 그동안 이 조국 일가족에 대한 수사에서 가장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그런 계좌 추적 영장이 판판이 기각이 되고 또 조국 부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의 포렌식 수사가 필수적인데 그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에서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다른 그간의 부정부패 수사 사례에서는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것을 전부 기각을 함으로써 수사를 요소에서 다 방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드러난 상태 아닙니까? 즉 수사 기간은 지금 벌써 한 40여일이 지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수사를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형태로 압수수색을 11시간 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이런저런 견제로 인해서 실제 압수수색은 그 4분의 1, 5분의 1도 안 되는 시간 그 정도밖에 못했다는 점. 또 지금 정경심에 대해서 4차례 지금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교적인 방법으로 수사 지연 작전을 써서 실질적으로 혐의 사실에 대한 그런 확인 문답 시간은 몇 시간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든지, 어쨌든 지금 계속 시간 끌기 작전, 또 그리고 논점 흐리기 작전, 그러면서 또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비난, 또 이 유시민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수사 방해 공작,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유시민은 보수 정권, 즉 전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검찰과 언론이 권력층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주장을 했던 인간입니다만, 지금 소위 좌파 집권 이후에 집권 세력이 그동안 지난 2년 반 동안 전 정부를 마구 가혹하고 잔혹하게 조질 때는 이를테면 그것을 아주 즐기고 있다가 자기 편이 지금 조사를 받게 되니까 180도 바꾸어서 권력에 대한 호위무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럴까? 유시민이 왜 이렇게 할까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호위무사하는 정도가 좀 너무 지나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게 뭔가 속셈과 노림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상황인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이렇게 된 상황에서 말이죠. 이 조국 사태에서 사실 조국이나 조국 일가족은 지금 다 망가진 거나 다름없죠. 지금 조국 장관이 무슨 검찰개혁을 자기가 끝장을 보겠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즉 자기 처와 자식들이 만신창이가 되고 정말 길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자기 자신도 정말 이제 조만간 이 직에서 물러날 때 정말 길에 나서서 제대로 길에 다닐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그만큼 엉망진창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장관차를 타고 다니고 집에서 나오자마자 장관차를 타고 다니니까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자기가 머지않아 이 직을 벗었을 때에 겪게 될 그런 시민들의 그 따가운 시선과 모멸, 그야말로 시민들의 그런 참 부대접은 지금 받아야 될 상황이 되어 있는 거지만, 유시민의 경우는 왜 이럴까? 지금 유시민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마 조국이 이와 같이 조사를 받고 또 조국 처가 구속되는 등 일가족이 이렇게 정말 수사를 해서 이 사법의 어떤 처리가 되면, 아마도 또 그리고 검찰권이 이렇게 일단 수사에 물살을 타게 되면 조국 자신도 걸릴 뭔가가 있지 않나. 조국과 그 조국을 둘러싼 지금 좌파 세력들이 각자 나름대로 자기 지금 먹을거리, 또 자기네들의 여러 가지 지금 치부를 위해서 지금 많은 지금 재간들을 부리고 있는 것은 정평이 나 있는 사실입니다. 태양광이 됐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 권력의 이 단맛에 취해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권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손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파다한 얘기입니다. 조국 역시, 조국이잖아. 그 유시민 역시도 자기가 평생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야 되기도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드러날까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까. 어떤 그 비리 사실이 드러날 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자기도 이 검찰권의 이 무력화에 지금 같이 합세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유시민도 영악한데, 이 조국이가 지금 좌파 진영의 차기 유력 주자였지 않습니까? 지금 누굽니까? 그 충남지사도 지금 낙마하고, 또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미 다 멍이 들었고, 박원순 서울시장, 본인은 여러 가지 꿈이 많겠지만 지금 민주당 세력으로부터는 그렇게 신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력한 주자가 조국이었는데, 이 조국이 뜻밖에도 이번에 법무부 장관 되면서 보니까 아마 좌파들 자신들도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정말 참 비리내가 많이 나는 이런 추한 짓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이제 자기네들도 몰랐을 겁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조국 일가족이 저지른 그런 비리들을
근데 그렇게 해서 낙마할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 어차피 낙마할 것이라고 보고, 다음 기회를 자기가 가져오기 위해서, 이것이 몸을 던져서라도, 호위무사 노릇을 해서, 좌파 진영의 점수를 따두려고 하는 것 아닌가. 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자기가 미처 처음부터 이것을 뛰어들지 못해서,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트라우마를 얘기하는 듯 하면서 자기의 다음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친노 직계이지만 친문과는 일정한 그런 거리를 두고 있었던 유시민이 조국 사태를 계기로 친문과의 거리도 좁히고 조국이 낙마할 경우의 다음 차기를 노린 포석 그런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라고 한다면 유 이사장은 정말 유튜브 언론인을 자처하면서 정말 세상을 현혹시키고 국민들을 기망하는 그 혹세 무민의 전형이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차라리 민주당이 입당을 해서 정치적 그런 행동을 만천하에 자기 신분을 이렇게 밝히는 것이 맞겠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이 조국 사태의 가장 큰 수혜자가 적어도 좌파 진영에서는 유시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가려질 것으로 봅니다. 조국 일가족이 지금 조국의 검찰 개혁 주장을 가지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미 세상은 조국 일가족이 조국이 그 오염된 손으로 어떤 개혁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검찰은 검찰대로 지금 일단 한번 이렇게 꽉 물은 이 조국 일가족의 비리에 대해서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많은 견제와 지금 해방이 따르고 있지만 이제 멀지 않은 시기에 조국과 조국 처의 그런 죄상이 다 드러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이와 같이 참 그야말로 가증스러운 그런 태도로 일생을 이렇게 살아온 이 유시민을 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떻게 해야 이거에 지금 상응하는 그런 매가 가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시민에 대해서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